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얼마 전에 대혼돈이 한번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식당 출입구에는 카드 결제 안 된다. 또 갑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메신저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공포의 85분 KT 먹통 사건입니다. KT 유무선과 인터넷이 전국에 걸쳐서 먹통이 됐었는데 보상 요구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이슈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통신 서비스 먹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체감한 사건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먹통 사태에 이 분통 터진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접속 당연히 안 됐겠죠. 예. 코로나19 방역에 필수적인 QR코드 인식도 당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KT망을 쓰는 투자자들의 증권사 거래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점심시간인데 배달 전화 한 통 안 오더라라는 식당의 사장님들의 하소연이 올라왔고요. 또 무인 정상기 당연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연기했고 또 전국의 7,700여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희처럼 방송국도 네.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뉴스 현장 연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네. 119도 마찬가지였다고요? KT에선을 사용하는 119 역시 본래 전화가 걸려오면 이게 자동으로 GPS가 작동을 해서 위치 조회가 이루어지는데 통신망이 멈추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소를 혹시 거기가 어디신가요? 라고 해서 직접 일일이 받아 적어야 했고요. 또 일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진료 접수부터 환자들의 건강보험을 확인하는 시스템까지 모두가 마비가 돼서 40분 동안은 진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KT가 하루 만에 이제 대표 명의로 사과를 발표를 했죠. 전국을 마비시켰거든요. 인터넷 예.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뭐 단순히 접속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생활이 마비될 정도였다 보니까 하루 만에 이 KT 구현모 사장, 구현모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가 늘 익숙하게 들어오던 그런 입장문이었습니다. 네. 회사 측은 그리고 요금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KT도 피해 보상도 조속히 하겠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불가능할 거란 이야기가 솔솔 나오던데요. 왜 그런가요? KT가 지금 가입자 수로 좀 따져보면 예. 우리나라에서 뭐 인터넷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스마트폰이든. 이동통신과 인터넷까지 중복 가입을 모두 합해서 피해 인원이 최대 3,700만 명입니다. 3,700만 명. 예. 추정이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지난 2월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했던 유선통신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KT가 현재 41%로 1위입니다. 네. 특히 KT는 전국적으로 기간통신망을 보유해 주요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전용선도 대부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 보니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닌 만큼 보상 수준을 놓고 어느 정도 보상할 거냐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약관대로라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약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네. 약관이라는 게 소비자보다는 업체에 더 유리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뭐 사실 약관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자, KT는 인터넷 이용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못할 때 보상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85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연속 3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을 해주냐 안 해주냐? 해주더라도 금액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예. 월 8만 원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의 경우에요. 이 시간당 손해액을 계산해 보면 1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원 정도요. 예. 주식 거래나 또 온라인 게임에서 기대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이용 약관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예. 글쎄요.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릅니다. 동학개미나 또 게임 이용자들은 보상 못 받는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게 KT 약관에 있는 겁니다. 예. 향후에 민사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장안을 마련을 해둔 건데 다만 KT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매출 피해와 내용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아주 애매하게 예. 가능성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KT가 과거에도 통신장애가 발생해서 보상에 나선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예. 이 KT 아현지사 화재 때는 완전하게 복구하는데 이게 한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당시에는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 고양 뭐 이 정도 좀 피해가 제한적이었긴 한데 자 이번엔 시간이 짧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지금 전국적이기 때문에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KT 새 노조 측은 3년 전 아현지사 화재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도 달라진 게 없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 아현동 화재 사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비 투자 요구가 커졌는데요. KT가 반대로 설비 투자 규모를 해마다 줄인 점도 이번 사건을 키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새 노조 주장대로라면 이건 뭐 예견된 인재였던 셈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수일 동안 통신마비의 자영업자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때는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당시에 자영업자의 이 손실에 대해서 최대 12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개인 이용자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치 통신 요금을 깎아줬습니다. 네. 통신장애 기간 동안 정상 영업을 했을 때의 매출액과 또 통신망 이용에 문제를 겪은 시간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 지역에서 고정 영업장을 두지 않는 가령 택배나 혹은 또 이동하는 택배기사 같은 이동 근로자들은 한 달치 통신 요금만 감면을 받았습니다. 네. 2014년 SK텔레콤 통신장애 때는 2시간 동안 영업을 못한 대리기사 단체가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예. 당시 법원은 영업을 못해서 입게 되는 특별 손해는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면서 통신 요금만 감면해준 통신사 측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KT의 보상안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 보상은 바로 이루어지나요? 3년 전에 피해를 봤던 그 개인 통신 이용자 가입자분들에게는 좀 신속하게 비교적 요금이 감면이 됐는데요. 예. 소상공인들의 보상 미뤄지다가 이듬해 보상협의체가 꾸려진 뒤에 보상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번에도 요금 감면 같은 건 조금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한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놓고는 굉장히 미뤄지거나 또 그 방식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 야권을 이제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요즘 시대와는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 통신 3사 모두 KT와 비슷한 이런 기준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인터넷 장애 보상 약관 등도 현실에 맞춰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이 마비되고 또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까지 피해를 주는 만큼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 재난 대응 상황실을 구성을 하고 조사에 들어갔고요. KT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과기부의 통신 재난 마비에 대한 관리 체계는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얼만큼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 사건이기도 한데요. 보상 문제를 넘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통신재난 대응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